제가 아들이 자녀가 셋 있는데요. 저희가 남자애들만 셋인데 큰 아들이 이제 중1에 올라가요. 근데 큰 아들이 제가 우리 신랑이랑 맨 사이가 안 좋을 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낳는데 얘가 몸으로 오는 틱 장애가 있어서 건강은 한데 잘 못 걸어요. 그래서 그 몸도 약하고 해서 근데 아빠가 큰 아들이니까 좀 잘 바르게 하기를 바라는데 몸도 약하고 좀 그러니까 좀 아빠가 좀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좀 고쳐봤으면 해서 센터도 다니고 침도 맞고 했는데 그게 많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운동도 배우고 했는데도 그러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애니까 세계가 좀 무섭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제가. 이 사회에선 얘가 좀 몸이 약하고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업고 다녔거든요, 학교를. 그런데, 근데 내가 지금 해보고 나니까 지금 학교 가고 막 남자애들 세계교도 무섭고 이 아이가 이제 사회인 되잖아요, 크면. 이제 얘도 아빠가 될 텐데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얘가 이제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사람과 그러니까 왕따 같은 걸 당하면 어떡하나 막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자꾸 그 정상적인 아이의 기준을 두고 자꾸 부족한 걸 생각하면 안 돼. 엄마 그래 걱정하면 아이는 열등의식을 갖게 돼. 그러니까 업고 다닐 때 비해서 지금 자기가 걸어 다니는 거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발전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전혀 몸에 이상이 없어요. 아니 글쎄. 그렇죠. 예. 업고 다닐 때에 비해서 지금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좋아졌죠. 그러면 걸어 그걸 다니니까. 기뻐해야 돼. 아이고 그래도 걸어 다니는데도 다행이다. 아이고 네가 네 몸 움직이는 데도 다행이다. 이렇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걷게 됐습니다. 걷는 것만해도 다행입니다. 전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자꾸 여기다 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면 안 돼. 근데 아빠가 좀 잘해주면 좀 더 잘할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가 좀 그러니까는 좀 칭찬도 해주고 했으면 그게 바람이거든요. 제 바람일까요? 애가 너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와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게 나타난다. 아빠하고 좋아질 리가 있나? 그래서 자기가 아빠 미워할 때 애가 낳다며. 네. 그러니까 아빠하고 걔하고는 원수지간인데 아빠가 걔 보고 좋아할 리도 없고 애가 걔 아빠 보고도 좋아할 리가 없어. 네.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뭐 미워해가 막 냉대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내가 한 짓 생각하면 또 애도 아빠하고 막 원수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그 정도면 양호한 거야. 알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스님 보기에는 자기가 돈을 1,000만 원 빌려놓고 지금 100만 원 갚아놓고 힘들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요. 근데 아, 자기는 지금 돈 빌린 거 생각 안 하고 내 돈 100만 원이나 줬는데도 저 인간이 돈 더 달라 그런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고 나는 네 아직 빚 갚으려면 차례 멀었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우리 신랑이 나한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나 정도면 괜찮은 여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안 갖다 줘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도 그래 떠받들고 괜찮은 사는데. 여자 맞아. 괜찮은 여자 맞는데 신랑이 지보다 더 잘나서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남자를 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그래도 남자 선본 중에나 연애 중에는 괜찮은 걸 골랐지 않았나? 제일 나쁜 거 골랐나? 그 중에 얼굴만 괜찮지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래도 자기가 골랐잖아. 예. 그래도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절에 다니는 힘으로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냥 엎드려서 예. 아이고 여보 나하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신랑을 마음에 안 들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도 장애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여를 해야지 지금 누구 원망할 때는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랑한테도 아이고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러고 자기는 또 이유가 있겠지. 얼굴이 반반해가 왔는데 와보니까 속빈 강정이라서 속았다 싶어서 자기는 신경질을 냈겠지만 그게 어리석다는 거야. 여기 저 고려시대 평강공주와 온달장군 안 들어봤나? 들어봤지? 네. 세상 사람이 다 바보라 해도 아내가 탁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나중에 온달장군이 됐잖아. 어? 그런 것처럼 자기가 남편을 딱 받들면 남편이 훌륭하게 되는데 자꾸 니는 얼굴만 반반하지 네가 뭐 하는 게 뭐 있는 능력도 없는 게 아이고 허우대만 멀쩡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를 하니까 남편도 속에서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더 신경질 내고 그러니 자기는 또 네가 뭐 나한테 잘났다고 신경질 낼 게 뭐 있나 이래가 또 내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까지는 엄마니까 애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자기가 좀 잘 못 살아서 이렇다 인정하지. 네, 그건 네. 인정하니까 당신 고생했어 죄송해요 이렇게 참해야 되고 네. 그럼 아이한테는 아이고 그래도 네가 이렇게 걸어다니 고맙다. 아이고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없다. 네가 걸어다니는 해도 진짜 고맙다. 업고 다니려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자기가 지금 막 조금 좋아하지 또 욕심내고 조금 좋아하지 또 욕심내고 이래가지고 네. 지금 아이가 힘들어. 항상 아이 보고 고맙다 고맙다. 뭐 그것도 못하나 이러지 말고 아이고 걷는 것만 해도 진짜 기적이다. 네 진짜 잘한다.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 학교 가서 왕따 당해도 아이들이란 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가 어른이야 애예요. 예. 애들끼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얘도 그런 난관을 극복해야 사회에 나가서 뭐한다. 온갖 풍상을 겪고 학교 때 학교 친구들하고도 못 지내는 인간관계 갖고 사회 가서 이 돈벌이하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적응할까?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왕따 당하고 설령 온다 하더라도 왕따 당할까 겁내지 말고 왕따 당하고 온다는 거는 학교 생활에서 사회를 적응하는 훈련 기간이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한테 격려해 주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네 지금 세상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를 좋게 생각해라. 이렇게 격려하면 또 능히 이겨내. 근데 우선 자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지금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남편한테 참여 기도하고 자식한테는 항상 고맙다. 아이고 그만하기 다행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요. 저희 아이가 자기 아이인데 제가 그동안 일반 학교에 보내다가 아이 마음이 그냥 특수학교로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특수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하고 물어보니까 괴롭히지는 않지만 지루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가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스님한테 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 잘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학교 안 가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이의 마음을 따라가겠다. 그럼 자기 따라가면 되지. 그걸 나한테 물을 필요 없잖아. 저도 답을 좀 알게 됐는데 무슨 답? 저는 아이가 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라. 네. 학교에 가고 싶으면 학교에 가라. 그런데 법륜 스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법륜 스님 거기에 대한 또 해박한 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그건 생각. 대답 없어요. 저도 예. 자기 엄마가 예. 자기 아이를 잘 알지. 잘 알죠. 그래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난 아이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랬잖아. 예, 그래도 스님 뵌 것을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앉겠습니다. 덜썩 안기는 아이고 끈기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 제가 아이한테 제가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애 얘기를 애도 없는 스님한테 묻는다는 게 조금 창피합니다. 제가 제 역할을 잘 못하겠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장기 뜰 때 바둑 뜰 때 꼭 당사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훈수 드는 사람이 가끔 더 잘할 때도 있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스님께서 어깨너머로 보시고 훈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 예. 아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모든 엄마는 자기의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근데 두 번째는 남보다 뛰어나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남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평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엄마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 바람이야. 내 바람. 1등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바람이지.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야. 중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바람이지. 아이에게는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내 바람이지. 아이의 바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바람으로 아이를 맞출 거냐? 아이 상태에 내 바람을 맞출 거냐? 이게 이제 내 바람에 아이를 맞춘다면 내 욕망의 수단이 아이는. 아이가 젖달라고 우는데 그 아이의 배고픔에 엄마가 맞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엄마라고 어른이라 그러고 지 욕구만을 주장하는 것을 아이다 이렇게 말한다. 만약에 부부가 헤어졌다. 그래서 아이하고 헤어졌다. 내가 보고 싶어서 애가 보고 싶어서 애를 찾으면 내가 아이고 내 보고 싶음에 응해주는 아이가 어른이에요. 내가 젖달라는 사람이고 아이가 젖주는 엄마다 이거예요. 전부 수준이 지금 그렇다. 나도 아이를 말할 권리가 있다. 재판하고 주장하고 이게 막 여성의 권리라 그러고 남성의 권리라 그러고. 그럼 맞아 그 권리는. 그거는 아이에 대한 엄마 아빠의 태도는 아니다.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은.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정말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어. 갈 형편도 안 돼. 그렇지만은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아이를 위해서. 그럴 때 그게 엄마예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지 욕구를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부모가 없고 전부 이웃집 아줌마다. 이웃집 아줌마는 어떤 거예요? 이웃집 애가 어때요? 아이고 인물도 잘났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한다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게 이웃집 아줌마예요. 그 이웃집 자식이라도 좋아해. 근데 말도 안 듣고 신체 장애에다가 공부도 못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 그럴 때 그래도 그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어. 누굴까? 저예요. 엄마다. 엄마입니다. 네. 그래. 관점이 그래야 그게 엄마다 이 말이야. 네, 사랑.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신체 장애고 그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건 딴 사람은 그걸 따져. 딴 사람은. 오직 엄마는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요즘은 엄마가 없고 이웃집 아줌마 있다. 아줌마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보지를 못한다. 듣지를 못한다. 안 그러면 걷지를 잘 못한다. 팔을 잘 못 움직인다.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러면 그건 뭐냐? 이거는 전생의 죄의 값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사주팔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만 불편하다. 조금 불편하다. 팔이 없어 불편해. 불편하니까 불편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 의수를 해놓으면 어때요? 극복이 된다 이거예요. 아직 기술이 부족해가 원래 팔만큼 해놓는 기술이 아직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전자팔이 나오면 어떨까? 이 팔보다 전자팔이 더 힘도 세고 기능도 더 뛰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멀쩡한 팔 자르고 전자팔로 갈아 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있어. 왜? 원래 이 성형은 화상을 입었거나 다쳐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 이렇게 고치다 보니 원래보다 더 잘 고쳐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멀쩡한 게 나도 코 떼이고 고쳐줘. 이거 깎아줘. 이래가 지금 성형이라는 게 나왔잖아. 성형이 나온 거를 생각하면 앞으로 의안이 전자눈을 넣어가지고 막 이 벽 뒤도 확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하는 거는 장애라는 것은 이게 전생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건 다만 뭐 할 뿐이다? 불편할 뿐이다. 현재. 이게 인식이 이렇게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다는 거는 이거는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차를 만들었잖아요. 자각가도 불편하니까 뭘 만들었다?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식이 딱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고래로부터 애기 장애를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애를 낳았나. 그게 죄의 나쁜 것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인권 차별이고 침해다 이거예요. 이 종교가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쇠뇌돼 있어. 이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욕망하고 이 결합이 돼가 아이가 지능이 100이다. 근데 우리 아이는 지능이 80이다. 그러면 학습을 하는데 다른 아이보다 지진 못 따라간다.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훈련을 시켜야 100에다 맞추려 그래. 이걸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이 되기가 어려워. 그러면 무슨 의식이 생긴다? 열등의식이 생기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열등의식이 생긴다. 이 열등의식을 누가 심어주느냐? 부모의 욕심이 열등의식을 심어줘. 같이 애들이 노면서 자기가 부족하면 애가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괜찮아. 달리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센 번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시험을 치면 10번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듯이 이건 차이다. 차이. 지능이 100인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지능이 80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다. 그건 너의 존재로서 너가 행복한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도 행복할 수가 있어. 그럼 80인 사람 80에 맞게끔 아이를 훈련시켜야 된다. 80에 맞게끔. 자꾸 100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 하지만 이게 엄격하게는 부모의 욕망이다. 부모 때문에 아이가 결국 상처를 입게 된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면 딴 건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아이 상태를 봐서 지능과 신체 조건 여러 가지를 딱 체크해서 이게 정상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 뒤처지는 정도냐, 좀 늦다, 학습이 좀 늦다, 조금 처진다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일반 학교에서 다니게 해야 되고 보충을 해줘야 돼. 그때 보충을 할 때 여기다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조금 처지는 그 자체에, 그러니까 아예 못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냥 좀 등수가 뭐 꼴찌를 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갈 수가 있으면 그냥 정상 아이와 같이 있는 일반 학교가 좋아. 이유는 내가 장애가 있다고 장애인하고만 같이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도대체 문자도 해석 이렇게 가르쳐서 문자도 해석할 수도 없고 셈번도 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위 특수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데 따라서 교육이 있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데 따라서 수화가 있고 하듯이, 그럼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정상 아이에게 보고 싶어도 이러면 이 아이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특수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 아이는 정상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 귀가 안 들리는데 정상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이 아이도 뭔가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의 기초인 셈번도 하고 글도 쓰고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체부자여나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서 전문가하고 의논을 했을 때 정상학교에서 조금 뭐 애들이 놀리고 못 따라가고 하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좀 자극을 받더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아이도 자기 인생을 지식을 습득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특수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특수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돌보는 것보다는 누가 돌보는 게 낫다. 특수교사가 돌보는 게 낫겠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어때? 아이를 위해서 떨어져 줘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면 누가 돌봐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가 돌보는 것보다는 다른 데 보내가 돌보는 게 낫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 관점. 내가 보고 싶냐? 내가 힘드냐? 이걸 자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관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돌볼 때는 내가 돌보고 아이를 위해서 떨어져 있는 게 좋으면 내가 가슴이 아파도 떨어져 있고, 조금 차별을 받아도 정상아이 속에 있는 게 아이의 미래에 낫다면 그걸 보충하면서 차별받는 걸 이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보내고, 그 남을 욕하면 안 된다.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은 아직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정상학교에 보내고 싶더라도 학습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면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관점이 아이를 위해서 관점을 딱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냐? 그건 스님이 조언할 일이 아니고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자꾸 욕심이 끼어들면 안 된다. 관점을 이렇게 잡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소위 정상이란 게 없어, 이 세상에. 이 뭐요? 이 분포를 만약에 뭘 집어 던지거나 뭘 한 분포가 이 포물선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을 잘라가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 일정한 범위를 뭐라 한다? 정상이라 그러고, 양쪽으로 떨어진 건 뭐라 그런다? 비정상. 이렇게 말한다. 이건 우리들의 관념이에요. 존재에는 정상, 비정상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그대로 존엄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고장난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애가 있으면 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꼭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고장났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원래라는 게 없어. 원래라는 것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 좁혀서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 얼굴이 검다고 불행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버지가 없다고 불행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장애 하나를 가진 엄마라고 해서 불행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집안에 장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살핀다고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라는 건 뭐예요? 이걸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게 이 아이에게 좋다 하면 사회가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 아이가 떨어져서 딴 데 가서 있는 게 좋겠다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중풍이 쓰러졌거나 아이가 장애가 태어나거나 하면 그 가족 전체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럴 때는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 우리 사회는 가난할 때는 이게 잘 안 되지만 이제 이 정도 먹고 살면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같은 1인당 GDP 3만 불 수준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런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저 돈, 그저 성장만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첫째는 자기가 행복해야 돼. 이런 아이를 가진 엄마도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 자기가 행복해야 돼. 돌봐도 행복하고 뛰어나도 행복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해도 안 되고 엄마 때문에 아이가 불행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의 객관적 상태를 전문가들과 의논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요즘 조금 바뀌었으면, 옛날에는 이 장애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했다? 이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축하고 전부 개인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경쟁력에서 뒤처진다고 사회적으로 팽개쳤다. 이게 소위 말해서 버림받았다,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하면서도 이런 사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모아가 보호시설에서 보살폈다. 그런데 보호시설을 잘 만들고 보호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엄격하게는 이거는 수용이다. 그래서 지금 최신의 이 보살피는 방법은 다시 이것을 아주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똥을 좀 받아내야 되고 막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죽을 수는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시설 보호를 해야 되고,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하면 어떠냐, 3명 내지 4명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가 사회 이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대략 큰 그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이렇게 가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정상 사회 속에서의 모를 산다, 이론으로 생활하는 게 이제 지금의 추세예요. 저는 그 아들만 모아놓고 하는 추세에서 지금은 입양을 시켜서 각 가정에서 하는 추세. 노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자기 부모가 한 2명 정도를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집에다 모시면 정부에서 뭘 준다? 전부 월급이 나오는, 미국 같은 데는 요즘 이런 추세가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호등도 어때요?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소리를 낸다. 이 휠체어를 위해서 뭐 한다. 계단을 전부 바꾼다. 이건 이 장애도 정상사회 속에 우리의 한 사람의 이웃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자꾸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의식은 어떠냐? 아직도 자꾸 옛날 생각, 부모도 그렇고 사회 우리 전체도 그렇고 옛날 생각을 갖고 있다.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부모 같은 과잉으로 보살피려고 한다. 그들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잉으로 보살핀다든지 안 그러면 외면한다든지 버린다든지 과잉으로 보살피는 부모가 주로 하는 일은 힘들어 갖다 버리거나 자기 인생을 버리고 그냥 거기에 헌신하거나 이런 건 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나도 한 사람은 행복할 권리도 있고 이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역할하고 보살피는 게 가장 이 아이에게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법률심보다 누가 더 전문가다. 그 역할과 신체와 모든 걸 체크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게 좋다. 정상학교에 다니는 게 좋다. 판정이나한테. 아이의 행동은 당연한 거예요. 정상학교에 가면 뒤처지죠. 그러니까 뭐 당한다? 왕따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특수학교에 가면 어때요? 거기 있는 애들보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좀 나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좋게 말하면 거기서 잘한 축에 들어가고 나쁘게 말하면 뭐 별로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제 이런 게 나타나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정상학교 다닐 때는 자꾸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이 너의 신체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이걸 감수하도록 심리적 상처를 안 받도록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이제 조금 더 특수학교 교육을 받아서 약간 지루해할 때는 그게 자기만 생각하니까 지루하지 자기가 그 장애가 있는 자신이 더 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어때요? 도와주도록 역할을 훈련을 시키면 지루할 여개가 없다. 그리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는 보살펴야 될 사람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 아이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할 때는 약간 좀 부족한 아이들의 심리치료, 열등의식의 심리치료를 제가 지체 부자아이와 시설에 가서 봉사하도록 시키거든요. 거기 가서 봉사하면 심리치료가 굉장히 됩니다. 내가 좀 뒤뚱뒤뚱 걷지만 못 걷는 아이에 비해서 어때요? 내가 진짜 엄청나게 좋구나. 말을 좀 뜸뜸하지만 말 못하는 아이보다 어때요? 내가 월등하게 내가 혜택을 받았구나. 이러면 이제 이 열등의식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살펴서 엄마가 욕심내지 말고 이제 지도도 하고 선생님 전문가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도 자기 인생이에요. 거기 힘들게 살면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공부하네. 자식 때문에 이런 것도 공부하네. 이래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또 장애자 권익을 위해서 또 투쟁도 하고 하면서 또 자기 사회활동도 하고 애 때문에 나를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눈을 뜨고 인간의 평등을 생각하고 인간이 지나친 욕망이 갖는 이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자기가 점점 성인이 돼가는 그럼 나중에 그게 다 아이의 나에게 준 복이다. 이렇게 해야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관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가 넷인 아이 엄마인데요. 넷째를 이제 낳기 전까지는 별일 없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아주 뭐 부유하진 않아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넷째를 딱 병원에서 실수로 낳으면서 이제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인지도 없고 엄마를 알아보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도 모를 정도로 식물인간으로 그냥 이렇게 누워만 지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5살이에요. 첫째는 17살이고요. 근데 이제 아픈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삶도 너무 급격히 황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너무 이제 많이 거의 모든 거를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졌지만 이제 나머지 아이들도 있고 열심히 사는 남편이 있고 또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마음적으로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늘 웃으면서 지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아이를 보면서 이제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고요. 점점 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지지만 아이의 치료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어려워도 어머니와 아이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빠와 같이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지낸 지 지금 4개월이 넘어가는데요. 너무나 보고 싶고 이래서 가끔 힘들 때도 많습니다. 어머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편히 못 해드리고 그래서 그리고 애들도 제가 거의 똑같이 고르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조금 가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경 쓰이는 마음도 생기고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전부 다 행복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아이를 보면 왜 울컥울컥해요? 애가 너무 예뻐요. 예쁜데 글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쁜데 좀 체격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태까지 데리고 있어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지금 그걸 어머니 혼자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이럴 때도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고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네. 어떤 통증 때문에 못 견디는 상태예요. 그게 아니라는데 경기를 계속해요. 경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 힘든 거예요. 아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힘들죠. 그래. 그건 자기 문제지 뭐. 그러니까 내가 정상화와 비교해서 자꾸 보니까 힘들고 자꾸 정상화 하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게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그런 상태로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 존중해 주면 안 될까?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그 딴 아이하고 비교해가 글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도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맨날 네 언니 100분의 1이나 되라. 네 언니 꽁문나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직도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인간 존재를 보지 말고 그 존재는 그 존재대로 봐야 돼. 지체부자야는 지체부자요 그 상태로 존중해 줘야 돼. 그걸 좋게 말하면 고친다는 거지. 그건 욕심이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걸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고친다 그러는 거는 아이한테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나한테 큰 짐이 돼요. 더 이상 고친다 이러지 말고 그 아이에 맞게 돌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런 아이를 이런 지체부자애를 낳게 되면 그걸 한 가족이 돌보기에는 너무 많은 가정에 힘이 되니까 이거는 사회가 책임을 져주자. 그래서 이런 이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회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어때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가족은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을 버려도 안 되고 이 가족을 나 혼자 책임지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돌볼 수 있는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하고 그 아이는 거기에 맞게끔 살도록 해야지. 내 욕심을 하면 그 아이는 불행해져요. 근데 이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제일 원이고요. 같이 살고 싶으면 이제 자기가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면 되잖아. 그냥 뭐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 제가 내가 같이 살고 싶은 게 중요하나 전문기관에서 그 아이를 더 훈련하면 조금 더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보살피면 더 나을 수 있다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 마음을 버려야지. 내가 힘들어서 갖다 버리는 건 나쁘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내 아픔을 견뎌내야지. 내가 돌보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돌보는 게 더 낫다. 내가 돌보는 것보다 전문가가 돌보는 게 더 낫다 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엄마라면 자식을 위해서. 그건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힘들어서 갖다 버리는 건 안 돼. 그러나 아이에게 어떤 게 더 좋냐를 봐서 아이에게 도움되도록 해야지. 그게 엄마지. 내 보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면 안 되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게 그런 기관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걔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신경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치료를 거의 받고 있는 게 나하고 있는 것보다 좋으면 그게 뭐 완치라든 완치나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좋으면 내가 보고 싶은 걸 참아내야지 아이를 위해서. 그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기 지원을 받는 그 쪽에서도 애기 목욕시켜 주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머님께서 지금 다 하고 계셔서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데? 일은 하나요. 뭐 아이 5살이면 아이 돌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보통 엄마가 돌봐야 되지만은 이럴 때는 이제 엄마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뭐 직장 가기 위해서 뭐 더 잘 떼기 위해서 아이를 뭐 갖다 뭐 할머니한테 맡긴다는 건 맞지 않지만 치료를 위해서 맡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전문가한테 안 맡기고 그래요? 전문기관에서 치료하도록 안 하고. 그래서 기관에서 다 손을 놨어요. 이제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우미들이 집에 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 며칠 오다가 안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지금 위탁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 제대로 알아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거 알아보고 이제 집에서 하고 그러면 아이 돌보는 혜택이 정부에서 나와요? 네,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뭐 벌써 이제 조기 마감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그렇지 있고요. 않아요. 그건 네. 자기가 조금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해. 그 뭐 남의 돈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한 가족에게만 책임이 아니고 옛날엔 다 부모가 책임졌는데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이게 이제 복지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문 기관에서 보살피는 기관에 또 있고 집에서 보살피면 일부 보좌를 받고 하니까 치료를 너무 매달리는 건 내 생각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좋게 말하면 부모의 애정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이렇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면 그 아이로서 꼭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너무 치료한다고 하면 아이가 그 문제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줘요. 그 아이는 말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행복할 수가 있고 부모를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사는 만큼 살다가 죽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자꾸 내 안쓰러운 마음에 자꾸 중심을 두면 결국은 아이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상태라도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도록 내가 뒷받침해 줄 만큼 뒷받침해 준다. 치료는 그것이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만큼 하지만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열등의식을 심어요. 가정에도 너무 그 아이 때문에 가정 전체가 또 피폐해지고 그럼 그 아이도 불행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성당이요. 성당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이것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이 아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도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거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또 캐토릭 신자면 캐토릭 계열에는 또 이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곳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삼낭진에 가면 거기 그 신부님이 하시는 무슨 신부님이 하시는 저도 거기 한 방문해 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돌볼 만큼 돌보고 내가 돌보는 것보다 전문기관이 돌보는 게 더 낫다 하면 이제 협의해서 돌보도록 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금도 내고 자주 찾아가고 그러는 게 좋죠. 또 내가 돌볼 수 있으면 돌보면서 도움을 얻고 그게 부담으로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 느껴야지. 그래야 그 아이가 사는 만큼 어때요? 얼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얼마나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살 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부담으로 느끼면 자식은 불효잖아. 부모를 괴롭히니까. 엄마가 너로 인해서 행복했다 이래 느껴야 효자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치료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한 지가 14년 정도 되었는데 요즘에 와서 정세가 악화되어 본인도 이렇게 사는 게 괴로운지 술도 못 마시는데 고혈압 약을 안 먹고 술을 마셔서 혈압으로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술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수바라는 저 역시 몸도 잘못 움직이고 말도 잘 못하니까 대화도 못하고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고통 그만 겪고 자는 잠에 갔으면 자기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고 수바라는 저도 괴롭습니다. 남편은 불법을 전혀 모릅니다. 스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위하고 저를 위하는 것일까요? 이 처지를 부인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사시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힘들지만은 죽은 뒤에 더 힘듭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내니 이거는 살심에 속하고 그래서 정말 죽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 내가 죽었구나 해서 후회를 해야 합니다. 또 나중에 자식이 크면 엄마한테 불평이 있으면 자식이 입에다가 푹 기분 나쁜 말을 뱉습니다. 엄마나 아버지한테 잘했나 이런 식으로 덤빕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힘든 과보가 따른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는 힘들지만은 죽고 난 뒤에도 편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도 편하고 죽은 뒤에도 편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보 말도 못하고 몸도 불편하니 당신 얼마나 힘들겠소. 내가 힘들다 하지만은 나는 말이라도 하고 몸이라도 움직이고 법문이라도 들으니 어찌 당신의 고통에 비하겠소.
내가 당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덜어주겠소. 이렇게 남편을 위하는, 남편의 그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남편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부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한만 기도해도 안 낫대. 이렇게 부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겠다고 했는데 나는 일체 중생은 아니라도 남편의 고통이라도 내가 조금 짊어져야 되겠다. 말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서 틈나는 대로 그를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생각해서 틈나는 대로 그의 몸을 만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기도를 하고 행해야 한다. 아픈 몸을 끌고 술 먹지 말는데 술을 먹고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보면, 나를 기준에 놓고 보면 내 간호가 쓸데없어지는 것 같아서 얄밉고 화가 나고 다 치워버리고 싶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려고 하겠냐.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냐. 그러니 그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괴롭지 않다. 돌아가신 뒤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된다. 자식들이 볼 때도 어머니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 나중에 돌아보면 가정의 화합을 이루는데 남편이 한 역할을 알게 된다. 이렇게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길을 가야지, 현재도 나쁘고 미래도 나쁜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나 나에 사로잡히면 정말 힘들고 답답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위로가 도움이 안 된다. 울산의 저 시골에 한 분이 사셨어요. 그분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누워 계셨어요. 그런 남편을 간호도 하고 농사도 짓고 애도 키우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다가 이제는 똥오줌도 받아내고 이런 상태가 됐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래저래 와서 법문도 듣고 가는데 어디 갔다 오면 늦게 온다고 자리 비웠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하니까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보살님, 누워서 내 똥오줌을 누가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즉 내가 아파서 몸을 꼼짝도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내 똥오줌을 받아주는 게 좋겠어. 내가 건강해서 아픈 사람 똥오줌을 받아내는 게 좋겠어. 둘 중에 하라면 어느 거 하겠어? 어느 거 하겠어요? 받아내는 거 하겠다고? 나 같으면 똑 누워가지고 받아주는 거 하겠다.
왜 받아내 힘들게? 내 몸 뒤꿈치가 남은 똥 받아내는 게 뭐가 좋아요? 똥 누워가 있으면 내 똥 받아내주면 더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해가지고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아픈 사람 먹여 살리기 낫겠어. 방에 떡 누워가지고 숟가락 갖고 입에 밥도먹이 주면 꾸물꾸물 씹어 먹는 그런 병자가 되어 누워있는 게 낫겠어. 예? 일해서 먹여 살리기 낫겠어요. 나 같으면 떡 누워가지고 떠먹여 주는 거 받아 먹는 게 낫겠다. 그래 거보살님이 한참 있더니 건강해서 남 간화하고 일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 둘 중에 어느 거 하겠나 하면 건강해서 남을 돕는 거 하는 게 낫겠죠. 아파서 도움 받는 게 나아요? 건강해서 돕는 게 나아요? 그래 처지가 둘 중에 누가 나은 처지예요 지금? 아내가 나은 처지지.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신경질을 내야 정당한 거예요? 처지가 못한 사람이 처지가 나은 사람한테 신경질을 내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나는 일해가지고 너 먹여 살리고 너 몸까지 씻겨주고 똥을 좀 더 받아내고 하는데 내가 니한테 신경질 내야지 왜 너가 나한테 신경질 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전도몽상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칙적으로 잘못됐다면 이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처지가 더 못하기 때문에 못한 사람이 나은 사람 보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남이 노는 똥을 씻기고 덜어내고 빨래하고 이게 쉽겠어? 똥을 응대에 깔고 한 30분 뭉개고 있는 게 쉽겠어?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 빨리 안 치워줬을 때 그 사람이 짜증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하기 싫어하면 그러면 입장을 바꾸자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 입장을 바꾸자는 건 내 몸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플 가능성이 있어. 이게 과보요. 과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불편한 남편을 생각하며 그의 힘듦을,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이해하며 얼마나 당신 힘들겠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하면 그런 꼬라지 보면 자꾸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백발별하고 기도를 하면 짜증내는 걸 보고도 짜증이 덜 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누가 좋다 그랬어? 내가 좋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10년을 누워있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마침 내가 그 마을에 갈 일이 그 가까이에 일이 있는데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근데 물었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랬어. 속이 시원할 일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 지금에 이르러서 한번 생각해 봐라. 낳아놓고 도망을 가서 죽었다 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 왔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기분이 어떻겠노? 자식과 부모와 일가 친척들을 보는 데서 내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얼마나 떳떳하냐. 스님이 스님 오셨냐고 고맙다고 앉아가 울지도 않고 스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그러니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아지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괴로움을 자초했어.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다. 그러니 불편한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혹시 내가 언젠가 가서 해탈하셨겠네요, 좋겠네요 할 때 그래 스님 좋습니다 웃으면서 맞이해야지.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된다.